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고 있는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곡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북한 농장원들과 군인들 곡물 전쟁이 터졌으며 김정은이가 곡물 도둑들에게 실탄 사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군 후방총국과 또한 농장원들과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물을 더 확보하겠다, 농장원들은 곡물을 지키겠다라는 전쟁이 사실상 터진 것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깡냉이, 옥수수 수확이 종료되면서 인민군에서 깡냉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최근 깡냉이에 질을 놓고 5.14 기지 관계자와 농장 간부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라며 사실상 인민군과 농장원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후방총국 산하에 있는 5.14 기지는 이 북한 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 곡물에 대한 군수동원 계획량을 수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수분 함량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농장원들은 수분 함량을 어떻게든 적게 표기하려고 하고 군 5.14 기지 군 관계자들은 수분 함량을 높여 곡물을 더 챙겨가려고 하다가 격한 싸움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수매하는 기관들은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벼나 옥수수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수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곡물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옥수수 수분 함량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에 이 5.14 군기지 군 관계자가 먼저 농장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는 전언입니다. 특히 농장 부경리가 군 관계자에게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농장원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인민군에 헌납했더니 부모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때렸다라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무장한 군인들이 군량미 수매를 위해 농장에 나와 있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농장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군량미를 우선 수매해 가려는 북한 군인들이 밤낮으로 농장을 지키곤 했지만 올해는 실탄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군인들이 농장원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장 관계자라 할지라도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농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원래대로라면 전체 곡물 생산의 30%만 국가에 수매하면 되는데 수분이 많다, 돌이 많다고 들러대며 더 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은 군인들, 농장원들에게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며 군인들이 농장원들까지 폭행을 하는 이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기관이나 군인들이 농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곡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려고 하니 농장원들의 이 불만은 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에서 이맘때마다
북한 인민군과 농장원들의 전쟁, 공무를 더 확보하려는 인민군 5.14 군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인 폭행까지 하며 농장원들과 농장 간부들에게 이 폭행을 한 이 사건은 지금 북한에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식량 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철, 쌀 세워 나갈라 군인들 보초 세우고 실탄 사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정권. 북한이 실탄을 소지한 보초병을 세우고 농장 주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철 주민들의 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수확물 감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초부터 농장 주변에 실탄을 소지한 군인들을 보초 세우는 동시에 농장원들의 야간 농장 접근을 금지했다라며 농장 간부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농장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인들에게 야간에 농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실탄 사격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해 농장 주변 분위기가 지금 바짝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통의 전언. 북한의 농장들에서는 본래 수확철 농작물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무장한 군인들이 동원돼 농장 일대를 감시하고 농장원들의 접근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농장원들이 야밤에 곡물을 훔쳐가면 실탄으로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장 감시를 강화한 것은 농장원들이 상부에 수확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옥수수 수확에서 예상치와 실제 수확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문제가 된 북한 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25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수확한 양이 21만 톤에 불과해 도당위원회 조직부와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검찰서 등이 개천시 농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개천시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가을거지, 추수에 너무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옥수수가 많이 빼돌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수확철 농장에 동원된 일반 주민을 비롯해 소속된 농장원들의 수확물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최근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농작물 절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야간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농장의 수확물,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며 농장원들을 총까지 쏘겠다라며 농작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인민군 군인들의 농작물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에 북한 군인들의
충격 소지품, 총 대신 목침. 또한 저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쑥대밭이 됐으며 전군, 그러니까 북한군 전군에서 가장 도둑질이 많은 군단이 바로 2군단. 대대적인 검열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2군단 병사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때의 강도로 돌변했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북한 군인들 필수품은 총이 아니라 목침. 북한 군인들 속에서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던 목침이 이제는 항상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침대가 아닌 온돌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도 볕결을 속에 넣어 만듭니다. 벼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의 농촌 주민들, 볕결을 구할 수 없어 베개 대신 나무를 잘라 만든 목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팔리는 목침의 크기는 길이 45cm, 폭과 높이가 각각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건설을 담당한 돌격대원들 역시 잠을 잘 때 베개 대신 목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과 돌격대원들에게 베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군인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 전하면서 김정일 시대까지 군인들의 병실, 내무반이라 하면 산뜻하게 정돈된 하얀 마다라스, 매트리스와 각이 잡힌 베개를 또 올렸다라며,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군인들의 병실이라고 하면 누렇게 색이 변한 마다라스, 이 매트리스와 녹마와 같은 담요, 때가 잔뜩 묻은 목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요즘 군인들은 총보다 목침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는 군인들이 병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베개 대신 사용하던 목침을 식사당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당번을 맡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침을 땔감으로 이용하라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올해 들어 병사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까진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만 목침을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일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북한 군인들이 목침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군인들이 목침을 늘 들고 다니며 몸 가까이 드는 건 목침을 병실에 두고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이라며, 장마당에서 목침 한 개를 사려면 북한 돈 4,000원, 미화 0.47달러를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 북한 양강도 갑산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 한 명이 다른 중대원의 목침을 훔쳐 땔감으로 사용했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침은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주로 만들어 땔감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땔감을 보장해 주지 않아 병사들은 목침을 훔쳐 식사당번이나 병실 당번을 서는 날 땔감으로 이용한다라며,
땔감이 하도 귀하다 보니 군부대 주변 장사꾼들은 목침 1개에 두부 반모, 목침 2개에 두부 1모, 목침 4개에 술 1병과 맛 바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애초 목침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병사들이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의자처럼 이용하기도 좋고 밤에 목침을 두드려 서로 신호를 주고 받기도 편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는 아예 대낮에 뻐젓이 목침을 들고 다니며 의자처럼 이용하고 고된 훈련을 마친 날에는 서로 목침을 모아 술과 두부를 바꾸어 먹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목침은 단순히 베개를 대신할 물건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비상용 자금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침의 용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총보다 더 귀한 게 목침이라는 말이 병사들 속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목침으로 군인들에게 베개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목침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저의 WTR 소식이 지금 북한군 2군단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한바탕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밀 그룹바를 형성해 전군의 도둑질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군단은 바로 북한군 2군단이며 총참모부의 비밀 그룹바 조사에 걸려든 북한군 2군단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핵심 군관들이 총참모부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 등 긴급 회의를 가지고 2군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때 강도를 한마디로 잡겠다라며 고위 군관들과 각 사단, 여단장들과 사단장들, 정치위원들이 총동원돼 이번에 때 강도의 번복이로 낙인이 찍힌 2군단 이런 것을 벗기 위해 지금 현재 훈련도 하지 않고 대대적인 도둑대로 변한 2군단 병사들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산의 2군단 사령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군단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진 것은 황해 남북도와 또 개풍군, 개성 등에서 북한군 2군단 소속의 여단, 사단, 특수부대 군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유독 이 군민 관계를 망가치며 훈련까지 중단한 채 이 개성 지역과 황해 남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대대적인 때 강도 사건이 터져나와 2군단의 전선 사단들에 대해 군단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집중 처벌을 내렸는데 8월달, 9월달 들어서서 지금은 가을철이라 대대적으로 때 강도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군단, 7사단, 6사단, 9사단 또한 이 62 저격 여단 애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때 강도로 돌변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또한 야밤에 몰래 탈곡장에 습격을 해 나다를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뭐 배가 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군단 62 저격 여단 내에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은 야간 훈련 시에 훈련을 중단시키고
가만 있을 것이니 잡히지만 말고 너희들 민가를 습격하든 탈곡장을 습격하든 쌀알, 나달, 식량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지시와 함께 12명에서 6명씩 조를 무어 62 조교교단 특수부대 애들이 황해남도 지역에 있는 땡땡 지역을 야밤에 습격했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은 완전히 62 조교교단 떼도둑대에 집에서 키우던 염소까지 도둑질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댔습니다. 그러면서 염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또 제대군인 출신의 마을 청년들이 달려나오자 62 조교단 이 부대원들이 야밤에 총칼을 빼들고 달려들 테면 달려들라, 김정은 장군님의, 김정은 원수님의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도중에 식량을 해결하겠다는데 막을 거야 하면서 진짜 찌를 것처럼 총창을 들이대고 도둑질을 해간 사건도 9월 말에 터졌습니다. 이에 이 군단만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평안북도의 알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또한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을 했는지, 그것은 김정은 시대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떼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평안도 알 소식통과 또 함경북도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군단 전선군단입니다. 전선군단은 이 민경도 굉장히 이 공급을 잘해주는 군단인데, 얼마나 식량난이 한심하면 저렇게 한마디로 강도로 변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